150만 대전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이제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균특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81만 대전 시민, 그리고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범계 국회의원님, 그리고 홍문표, 김종민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법률 개정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써주신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전 시민 모두가 함께 혁신도시를 영원하고 또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를 함께 이끌어 주신 우리 시민사회 대표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상공회의소에 정성욱 회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또 대전 사랑시민협의회 한재득 회장님,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박인국 회장님, 대전 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님, 대전경제살리기운동본부 전재모 대표님,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박경수 회장님,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협회 김창섭 회장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하시고 자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금년 5월 27일부터 대전시에 있는 17개 기관을 비롯해서 대전 충청권의 쉬운 한 개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간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서 소외되어 있던, 그리고 역차별을 받아왔던 지역인재 채용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이러한 상승 기운을 이어받아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이 통과되었고, 이제는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는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균특법이 통과된 만큼 균특법 시행령을 올해 6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고, 우리 대전시는 금년 7월 중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대전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5월 중으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총선 이후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대덕특구를 기반한 혁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대덕특구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해 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공기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활력과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법이 개정이 완료된 만큼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를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100년의 새로운 대전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발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난번 혁신도시법 개정에 이어서 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150만 대전 시민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이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실의 변호사입니다. 이제 뭐 입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있는데요. 입지 선정에 대해서 원칙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계획이신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를 설득했던 논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혁신도시는 지방의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혁신도시가 진행되었는데 이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전시는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고 이것을 지역사회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고 그것이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나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매우 주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가 주장했던 것처럼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 규모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더 확대할 그런 기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혁신도시는 원도심을 중심 대상으로 해서 지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뉴스피밀의 오영민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작업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께서는 대전에 내려올 몇 개의 공기업이 유치를 희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다 일선이죠. 많은 기관이 올수록 좋고 좀 큰 기관이 오면 더 좋겠으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 분야 그리고 대전은 교통의 도시, 철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고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하기 때문에 철도, 교통과 관련된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력, 좋은 인재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 있는 기관들이 유치되도록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에서는 20개의 기관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던데요. 저희들은 충남 못지않은 정도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통계비신 분의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질문을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 어디에 혁신도시를 둘 것이고 어떤 것을 얼마나 어떻게 달아낼 것인가를 답변입니다. 지금 어디에 둘 것이냐를 볼 때 혁신도시 입지 선정 부분에서는 원도심의 공동화라든가 불균형 관점에서 혁신지구 신부들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도심이 굉장히 유리하게 보입니다. 근데 뒷면에 보면은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한다는 부분은 기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사업 건설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시는 단수 혹은 복수의 개발 예정지를 지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단수고 복수냐고 언급해 주시고, 두 번째는 122개 그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이, 그리고 거기서 투자한 회사까지 포함하면 약 4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대전시가 몇 개 정도의 기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철도 원자력, 문화재, 과학 이런 거 빼고, 그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그 공공기관들은 지금 일단 다른 시도하고의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밝히시지 않는데도 어느 그 몇 개 정도를 지금 확보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대전의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신도시를 한다, 새롭게 공간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복수냐 단수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전 기관을 삼을 거냐라는 규모가 일단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122개 기관 외에 추가적으로 해서 300개 이상 기관이 되면 그 폭이 더 커질 테고, 그러면 필요로 하는 면적이 더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대전은 충분히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대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고 그것이 시너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혁신 성장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대덕특구와 연계된 기술 관련 과학 분야를 대전 기관들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몇 개의 기관이 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규모 있는 기관들이 와서 지역의 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을 우리가 노출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개별 이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국가가 대상 이전 기관들을 일괄로 지정하고 배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충청도의 이인희 기자입니다. 그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바뀐 것들이 있는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충남과 대전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혁신도시 투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공조를 취해 나갈 겁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환경은 좀 다릅니다. 충남은 내포 신도시라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내포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채워야 되겠다는 이유가 분명한데, 대전은 도시를 재생시키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 인센티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성숙되고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되고 관련 대상이 결정되면 우리가 발표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중동부 이상문 기자입니다. 그 혁신도시 지정의 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대전시는 어떻게 기업 유치 같은 걸 확보해 조성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같이 연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호와 관련돼서 보면 기업을 먼저 유치하고 기관이 오는 것보다는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결정돼야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따라서 이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관 몇 개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유치했을 때 일자리 극대화가 되고 연관 기업들이 따라서 대전으로 내려오고 일자리가 더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 유치력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정부의 좋은 거라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지방 공권 이전은 우리는 수출마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과학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연관이 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부산이고 전라도 이런 주택공사나 농업종공사나 빵빵한 거는 전부 다 국공사나 정부기관 전부 다 다른 로 갔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나 특권이 연구한다고 이런 하나 기관의 연구관이나 다른 거지만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확정된 건지 아니면 주택공사 도로공사 경우는 다시 제1에서 대전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게 가능 여부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가산 디지털 상단이나 서울에 안산경단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 포화 상수란 말입니다. 대덕구나 이런 연구실 이런 데 같은 데 공부를 많이 우리하고 선생이 맞다 보니까 포화 상태를 이쪽 대전에다가 유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못했는데 지금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나 공공기관, 중정부기관, 알짜배기 공사들은 전부 다 부산, 대구, 전라도 쪽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식적으로 현황이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인터법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 주택공사, 도로공사의 깜깜한 공사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1단계 이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업 기관들이 지역의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늘 그 서울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혁신도시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대전은 코레일이니 뭐 조폐공사니 수자공사 큰 거 다 있으면서 또 더 얼마나 큰 걸 달라고 하냐 이렇게 역으로 대전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았고 그걸 설득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대전이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다만 2차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면 그때 이전 대상 기관 중에서 큰 기관들을 누가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유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대전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요청 사항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산단 도서과 관련해서는 이 혁신도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전 산단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문제가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건 좀 더 성숙된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 번만 CBS 전대현입니다. 시장님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혁신도시 지정 절차 중에서 나중에 7월에 지정을 하고 나서 균형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거는 뭐 무조건 지정을 할 수는 없을 테고 그 가능성과 심의 준비 과정이 어떻게 해야 이게 확실하게 올해 지정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또 원도심 활성화와 또 연구단지 쪽 대덕특구를 연계해서 뭐 100년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그 원도심을 혁신도시로 추진을 하고 그 기관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기존 대덕특구와 정원을 연계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덕특구와 원도심을 두 군데를 다 한번 혁신도시로 한번 대상지로 한번 그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대덕특구를 강조한 것은 대덕특구가 갖고 있는 자원과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된 기업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대덕특구 내에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제기하신 절차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까지 시행령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혁신도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7월에 저희들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완료되면 바로 7월에 국토부에 혁신도시 신청을 하고, 혁신도시 신청된 걸 갖고 균발위에서 별도 심의 의결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관련 법이 통과돼서 기반이 조성됐고, 국토교통부도 이 법안이 개정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그동안 우호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으로 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현재 기조로 놓고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5월 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발표가 되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도시 시즌2를 정부가 추진할 거냐 말 거냐를 현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가 임기 내에 혁신도시를 시즌2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같이 협력하고 국회와 힘을 모아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그 시즌2가 진행될 때 대전시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기업들이 오도록 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민의 힘, 또 우리 정치권,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대전시는 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균특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균특법을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마포경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자체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해 주신 우리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과 우리의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대전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삶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